지금 신곡수중보는 그 기능을 전혀 못합니다. 바닷물이 2.5m 댐을 넘어가지고 들어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혼자 계속 그런 활동할 수 있는 대체 동력이 뭘까? 그런 아. 궁금증이 생겨요. 제가 환경단체를 나와서 하는 이유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하고 싶었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의식을 갖고 그 의식을 명확하게 피력하고 또 반대하는 입장과 싸우고 이런 일을 하다가 사실 상처도 많이 받고 또 그런 상처를 받고 나서 좀 깊게 생각해 볼 계기도 많이 생기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말로 설명하고 글로 설명하고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설득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느낌?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분야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 중에서 문화, 예술을 적절히 이제 가미를 해가지고 비언어적이지만 무엇보다도 진정성 있게 그 이야기를 해내는 것들을 저는 몇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위안부 할머니 이야기를 다룬 평화의 소녀상이라는 조각 작품도 그 어떤 활동보다 더 큰 임팩트를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되게 조금 감동적이면서 전율이 느껴지고, 내가 하는 활동을 그렇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생각을, 능력은 안 되지만 항상 해보고 있다가 어쩌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 가지고 카메라를 잡고 사진도 촬영하고 영상도 촬영하고 하다 보니까 비언어적으로 표현되는데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동물들이 살아가는 이야기 같은 것들을 나레이션을 깔아가지고 설명적으로 영상을 풀어내는 게 아니라 정말 이 동물들이 살면서 우리 인간하고 다르지 않는 생명체구나라는 걸 조금 많은 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 저는 나와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 안에서는 그런 일들을 제 멋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 나와가지고 그런 활동을 시작하게 됐고. 자, 다음 이야기를 한번 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셔서 의자 짜잔!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고 네. 계시잖아요. 지금 2년째 찍고 계시다고. 아, 네, 맞습니다. 네. 어떤 걸 찍고 계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 상갱이하고 한강에 국한된 이제 영상물을 만들고 싶었는데 꼬리에 꼬리를 문다고 해야 되나? 한강을 통해서 본 이제 환경 문제점이 결국에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겪었던 4대강 문제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새만금 간척 사업 같은 그런 부분들하고도 저는 다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인간이 조금이라도 더 땅을 얻기 위해서 개발했던 것들이 말도 안 될 정도로 끔찍한 일들을 많이 발생시켰다라는 사실들을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 같아서 그걸 알리는 영상물을 좀 만들고 싶었는데, 돈벌이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돈벌이에 열중하면 또 그 일을 못하게 되고, 이런 밸런스를 맞추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조금씩 일이 진행되고 있고 좋은 장면들도 몇 가지가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식견들을 전해주실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도 많이 이제 섭외를 해가지고 차근차근 지금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린이들을 만나거나 또 청소년들을 만나서 같이 현장 학습처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어린 친구들이 좀 이런 이슈를 접하게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인상적인 경험 같은 게 있으실까요? 아, 네. 이 댐 철거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특히 해외 사례 같은 것들을 보면 100년 넘게 운동을 해서 철거시킨 댐이 있을 정도거든요. 거의 3대가 운동을 해서 댐을 철거시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댐의 순기능에 대해서 배우고 자라는 세대들이거든요. 댐이 있으면 그렇죠. 홍수 조절되고, 그렇죠. 댐이 있으면 전기도 공짜로 생산되고, 댐의 역기능에 대해서 설명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동안. 근데 이 댐이 철거되고 자연화가 됐을 때 그걸 누릴 세대들이 어렸을 때부터 여기에 대한 민감성이라든지 감수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금 느끼고 성장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캠페인의 결과물들을 아동용으로 저희들은 많이 만들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어린이 과학 동화라는 과학 잡지, 어린이들이 보는 과학 잡지에 저희들이 이제 그 기자님하고 협업해가지고 이제 특집 기사를 이제 그분이 쓰신 적이 있어요. 근데 그 구독자였던 어린이가 그걸 보고 상갱이라는 정도 알고, 상갱이가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걸 알고, 자기가 모은 저금통 하나랑 자기가 직접 그린 상갱이 그림, 상갱아 힘내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희 환경연합 사무실로 이제 찾아온 찾아왔어요, 진짜. 예, 찾아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저희한테 기부를 하고 갔는데, 저희도 이런 캠페인을 하고 있지만 시민들하고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 많이 못 받을 때가 많이 있는데, 그런 느낌을 받았을 때 굉장히 감격스러웠고, 아, 진짜로 이 일이 해야 되는 일이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아예 이렇게 동화까지 쓰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또 기후변화 장관 후보님을 만나러 온 거잖아요. 네. 기후위기와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이제 멸종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긴 했지만 결국 인간이 멸종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구야 미안해라고 하지 마라. 지구는 계속 살 거고 인간만 죽을 것이다. 맞습니다. 인간이 멸종됩니까?
저는 기후변화 문제는 뒤가 없는 싸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죽을 각오로 싸워야 살까 말까? 플랜 B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도 기후변화 문제에 접근을 하는 태도가 일반 대수 다중들의 행동 양식을 바꿔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아직도 이렇게 캠페인성, 네. 뭐 인증샷 올리기 이런 거 아직도 하고 있는데 보실 때 많이 어떻게 느끼십니까? 그럼? 같은 환경운동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분들의 노력을 표명하는 것 같아가지고 마음이 불편하긴 하지만 하지만이 붙으면 그 다음부터 진짜 말이잖아요. 그 정도의 절박함을 정말로 느끼고 있다면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탄소 배출하면서 단물을 빠는 인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기업, 그다음에 국가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잖아요. 근데 그걸 빼고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을 상대하는 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실천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될 리가 없고, 중요한 건 거대한 기업이 내뿜는 탄소가 문제인 것이고 거대한 기업이 쓰는 에너지가 문제인 것이고, 그 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하는 활동가나 학계에 있는 전문가들이 나는 쓰지 않았어 라는 말로 면피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 장관이라는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반지의제왕 영화에 나오는 프로도처럼 그 반지를 가지고 불의 산으로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렇다면 기후변화 장관 후보로서 나는 어떤 공약을 낼 것인가 굉장히 제가 좀 기대가 되거든요. 세 가지를 저희가 좀 준비해 달라고 가지요? 말씀드렸는데 네, 제 공약은 에너지 전환에 있어서 기업의 책임을 보다 엄하게 묻는 정책을 실시하고 싶습니다. 막대한 이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기업들이 구시대적인 에너지를 활용해가지고 엄청난 이익을 지금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가장 에너지 전환에 미온적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지하고 있는 그 시스템 자체가 석탄 화력 발전이라든지 그런 탄소 배출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원을 이용해가지고 그런 시스템 안에서 지금 이익을 얻고 있기 때문에 기업의 에너지 전환을 보다 빠르게 실시하고 또 엄하게 책임을 묻는 그런 정책을 펴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그러면 기업을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네요. 설득이 안 된다면 강제를 해야죠. 지금 그럴 수밖에 없으니까요. 반지의 제왕의 난쟁이처럼 어떻게 뛰어드실 마음 있으십니까? 기후변화 장관 내가 하겠다. 아유, 저는 사실 감스 쓰는 게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가지고, 만약에 기후변화 장관이라고 하면 그럴듯하게 들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장관의 자리를 탐낼 것 같지만, 만약에 누구도 가기 싫어하는 그 힘든 길을 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일을 할 사람들은 저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만약에 저한테까지 장관직이 제의됐다라고 한다면 저 앞선 사람들이 모두 거절했다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뭐 어쩌겠습니까? 네, 해야죠. 죽거나 아니면 살아남아서 죽느니만 못한 삶을 사는 그런 미래가 지금 목전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평화로운 논의는 저는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강제를 해서라도 가장 위중한 사안부터, 탄소 배출이 가장 심각한 부분부터 바로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 시대에 기후변화 장관이 있다라면 반드시 그 일을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장관을 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